안녕하세요. 최창호 박사의 심리 토크 최창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이 그렇게 또 오묘한 이야기들이 심리학에 있는가라고 또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많고, 사랑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한 듯한 그렇게 느낌이 온다고. 근데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많이 쓰고 쓰는 중에 이제 준비하고 또 강의를 또 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그러나 듣는 분들은 심리학에서 사랑에 저런 얘기들이 있구나, 관심 있게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에 대해서 좀 해부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해부한다, 생화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한다, 조금 낭만이 없는 짓거리긴 하죠. 근데 또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또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우리 심리학에는 구성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구조주의 심리학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럭처를 어떤 정신세계의 의식의 세계를 요소로 나눠보는 이제 구성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게스탈트 심리학인데 이제 형태 심리학 전체로 다 보는, 그거 나누면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도 나눠봤자 그거 수분 내에 철 조금 나오고 인 조금 나오고 황 조금 나오고 칼슘 조금 나오고 대충 나눠보면 죽어봤자 재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러나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른 의미를 갖듯이 사랑도 요소 나눠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전체로 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보자 하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랑 같은 거 나누지 말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그냥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형태주의 심리학도 있고 한데, 오늘은 그래도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사랑의 달인이 되기 위한,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을, 잘못된 사랑, 어설픈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의 탁한 목소리를 그래도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봐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침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생화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사랑, 어떤 뇌에서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의 변화, 몸에서의 반응, 말초신경의 반응,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랑은 가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랑하게 되면 심장도 뛰고 말이죠. 혈압도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소화 기능은 억제되고, 그러면서, 어떤 다른 위험으로부터의 방비보다는 뭔가 여기에 몰입하고자 하는 신체의 반응도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뇌에서의 반응이거든요. 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생화학적인 활동은 대뇌의, 우리 뇌의 가장자리에 요 옆부분에 있는 변연계라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 척추동물에 있어서의 감정과 동기를 담당한다. 감정, 정서적인 거, 동기, 모티베이션, 이런 걸 통제하는 역할을 여기서 변연계에서 하게 되고요. 이 부위에서 사랑을 촉진하거나 억압하는, 억제하는 그러한 이제 생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카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79년에 사람의 모든 행동은 기쁨을 추구하고 또 고통을 회피하도록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고통은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변연계 얘기를 했지만 쾌락 중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쾌락 중추에서는 기쁨을 추구하고, 고통 중추에서는 고통을 감지하면서 억제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의 대표적인 이제 화학적인 수용기. 근데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뇌 속의 아편이란 뜻이에요. 엔도라고 하는 것은 안이란 뜻이고, 엔돌핀의 돌핀은 어디서 나냐면 아편의 몰핀, 많이 들어보시죠. 몰핀과 엔도, 안이라고 하는 뜻의 뇌 속의 아편이 엔돌핀이에요.
이건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쾌감을 증가시켜주면서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정서적인 것들을 이제 담당해주게 되는데 이 엔돌핀이 분비되는 동시에 뇌파는 뭘로 바뀌냐면 알파파로 바뀐다. 알파파가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명상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그 작용하는 뇌파가 작용하면서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도 더 느끼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에 보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센 얘기를 했죠. 마약과 같은 환각제로 인한 정신적인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나 사랑의 절정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르가즘을 느낄 때 그 느낌이나 유사하다. 그리고 비슷한 부위에서 뇌에서 흥분을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약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극도의 어떤 쾌락을 준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감정을 유발하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띄워주는 화학적 에너지가 뭐냐면 암페타민인데 이 암페타민이 또 뭔지 아시나요? 히록봉, 필로폰이에요. 필로폰의 그 원재료가 암페타민이거든요. 예? 암페타민과 관련된 페닐알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우리 사랑의 격한 반응, 열정, 뭔가에 몰입되고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밤을 샐 수 있고 새벽잠을 설치면서도 몰래도 만나고 두 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과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들, 콩깍지가 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필로폰 계통의 히록폰 계통 암페타민류의 페닐알라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 속에서 작용하면서 그런 열정적인 사랑, 패션 많이 들어보시죠? 열정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러한 사랑의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이 시기가 되면은 뭐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누구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불 막 타오르고 할 때는 주변의 어른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말려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랑의 그 생화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실현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우울증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 이별, 슬픔, 시련 이런 것을 혼자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화장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다른 것으로다가 이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극복이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생화학을 모르면 어떻게 그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암페타민 계통의 페닐알라민이 감소하게 되면 사람은 사랑도 잃게 되고 시련의 상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떨어뜨려주는 모노아민 옥시다제라는 게 있어요. MAO라고 표현하는데 모노아민 옥시다제라고 하는 것이 이 페닐알라민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데 그런 작용을 통해서 시련의 상처를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랑을 촉진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픔을 극복해주는 그런 생화학적인 특성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생화학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단계별로 작용하는 호르몬 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씩 달라요. 사랑의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페닐알라민이라고 하는 성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페타민류 계통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우리 아이를 낳고 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호르몬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랑의 은은한 느낌들을 이제 격한 사랑을 지나게 되면 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단계별로 나타나는 호르몬도 좀 다르더라. 오늘은 뭐 이렇게 사랑의 생화학적인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의 그럼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랑의 종류를 말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사랑을 삼각형으로 놨을 때 우리 그 삼각형 이론을 주장한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 이건 뭐냐면
꼭지점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놨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좋아함, 친밀감이라는 걸 놓고 여기다가 이제 열정의 요소를 놓습니다. 열정. 여기는 지금 도치적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열정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의지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3요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친밀감, 라이크죠. 라이킹, 좋아한다. 친밀감, 인티머시라고도 표현하는데 친밀감이 꼭지점 꼭대기에 있고 또 삼각형 왼쪽에는 열정, 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 의지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우유 뭐 할 때도 윌 그 있죠. 의지 또는 의사결정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친밀감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좋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쉽게 와닿으실 거고 열정은 뭐예요? 도치적이고 막 그 소유하고 싶어하고 성관계를 갖고자 하고 이런 특성들이잖아요. 이때 이제 페닐알라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거는 뭐냐? 난 널 사랑하겠어. 난 널 지켜주겠어. 나는 다른 사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신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라는 의지적인 거,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는 열정이었다가 나중에는 친밀감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의지가 중요하죠. 뭐 김태원이라고 하는 부활의 그 유명한 가수, 그분은 부부관계를 무엇으로 사느냐 했더니 우리는 기대한 답이 정으로 살지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분은 의지로 산대, 의리로 산대, 의리로. 그건 뭐 정의 요소와 어떤 의지적인 요소가 합쳐진 게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요소, 이게 삼각형 이론. 이것을 이제 사랑의 Triangular Theory of Love라고 해서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사랑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The Psychology of Love, 사랑의 심리학. 그 사랑의 심리학에서 사랑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우리가 좋아함이라는 걸 꼭대기에 두고 왼쪽에 열정의 자리에 도치적인 사랑, 막 푹 빠져드는 사랑 있잖아요. 그죠? 뿅 가는 사랑, 뭐 그런 것들을 놓은 거고 그 우측에 공허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걸 넣었어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열정도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허한 게 되는 거죠. 공허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이렇게 사랑의 이제 이게 기본 세계를 할 수 있죠. 2차적으로 이제 그 좋아함과 도치적 사랑이 합해졌을 때 뭐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좋아하는 것과 열정 이게 있을 때 낭만적인 사랑이 왼쪽에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삼각형의 꼭지점과 왼쪽 그 꼭지점 사이에 중간에 낭만적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오른쪽에 좋아함과 공허한 사랑이 합해지면 우애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그죠? 우정과 사랑 사이에 뭐 그런 사랑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도치적 사랑과 열정과 공허한 사랑, 의지적인 요소가 합해지면 얼빠진 사랑이 나타나더라. 얼빠진 사랑. 약간 이제 그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사랑은 조금 좀 바보 같다 이런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이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요란 스턴버그의 사랑의 분류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그 사랑의 분류가 있는데 리라고 하는 학자가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빨강 그리고 노랑, 파랑이 그 세계 3요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의 요소가 3요소가 있다. 이것을 사랑의 세 가지로 놓고 말이죠. 조금 더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에로스 사랑을 삼각형의 꼭대기에 놨어요. 에로스 사랑이 뭔지 아시죠? 큐피드 사랑. 큐피드 많이 들어봐요. 큐피드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누구 노래인지 아시나요? 이 노래를 알 정도면 나이 드신 분이고, 혜은이가 아니라 심수봉이라고 하는 가수가 지금 남편이 PD였는데 말이죠. 심수봉 씨가 DJ를 하고 있을 때 사랑이 싹 텄는데 이 노래를 작사한 거예요. 에로스가 큐피드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에로스가 큐피드예요. 큐피드가 우리가 사랑의 큐피드 화살이 심장을 탁 꿰뚫잖아요.
근데 이 큐피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지는데 큐피드가 화살을 두 발을 쏜 거예요. 두 발을. 한 발은 뭐냐? 금으로 된 뾰족한 화살인데 이 화살을 맞으면 맞는 순간에 사랑이 팍 싹 터요. 근데 또 한 발의 화살은 나부로 된 화살인데 이것은 이 화살을 맞게 되면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화살이 되는 거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그 아폴론이라고 하는데 아폴론이 에로스를 놀렸어요. 꼬마라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열받게 하니까 에로스가 열받아갖고 아폴론의 가슴에 뭐를 쏜냐면 금으로 된 뾰족한 화살을 쏜 거죠. 그러니까 아폴론은 그걸 맞자마자 사랑에 빠졌는데, 야, 이게 에로스가 지국계도 말이죠. 다프네라고 하는 요정이 있어요. 다프네를 아폴론이 이제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는데 다프네에게는 뭘 쐈어요? 나부로 된 무딘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다프네는 어떻게 돼? 사랑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아폴론은 막 쫓아다니고 다프네는 도망다니고 하는 비극적인 사랑을 이 에로스가 만든 거예요. 큐피드가. 그래서 이게 참 모순된 거죠. 한 사람은 사랑에 뿅 갔고 한 사람은 사랑을 무조건 거부하게 되고. 근데 아무튼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단테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나의 삶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새로워졌다라고 외치잖아요. 유레카, 나는 뭐 깨달았다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은 새로워졌다.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본 여인에게 짧은 시간에 뿅 가는 사랑, 이게 바로 첫눈에 반하는 에로스 사랑을 이제 꼭대기에다 놓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삼각형의 왼쪽에 루더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놨는데, 이건 스턴버그가 얘기하면 약간 열정적인 거죠. 이건 유의하듯 즐기듯 원나잇 스탠드 아시죠? 그날 만나서 열정적으로 에로스 뿅 가서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격렬한 게임하듯이 즐기는 사랑, 유의하듯이 즐기는 사랑, 엔조이하듯이 즐기는 사랑, 그런 이제 루더스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뭐 카사노바나 돈주왕, 돈후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조금 남봉꾼 기질이 있는 사랑의 표현을 저기다 이제 루더스 사랑이라 놓은 거죠. 약간 인스턴트적이고 즉흥적이기도 하면서 즐기는 사랑, 그런 걸 이제 루더스 사랑이라 해가지고 왼편에 놓고요. 이것도 사랑의 기본색입니다. 그 한편에는 뭐예요? 스트로게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로게 사랑. 스트로게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그리스 말 스트로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게이 그런 게이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아니라 친구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싹트는 우정 같은 사랑, 우애적인 사랑을 이제 스트로게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동료로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뭔가 감동, 어느 순간에 막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랑의 기본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에로스 사랑, 루더스 사랑, 스트로게 사랑.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거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에로스만 외워. 맨 앞에 에로스의 에, 루더스의 루, 스트로게의 스 해갖고, 사랑의 기본색은 뭐야? 그러면 에루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외우는 데는 좋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몸속에 체험화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랑의 기본색, 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건 기본색이에요. 그럼 기본색이 합쳐지면 뭐가 또 생겨요? 2차색이 생기잖아요. 사랑의 2차색. 에로스 사랑과 루더스 사랑이 합쳐지게 되면,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그죠? 사랑 이야기 하니까 이게 목이 타네. 왜 목이 탈까요? 딴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에로스 사랑과 루더스 사랑이 또 합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이 나오는데 바로 매니아 사랑. 매니아 사랑 많이 들어봤죠? 광적인 사랑. 신으로부터 나온 광기, 데이아 매니아라는 어원에서 비롯한 신으로부터 나온 데이아 매니아. 신으로부터 나온 광기란 뜻이 매니아 사랑이에요. 미친 듯한 사랑,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친구로 남을 수도 없어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뭐 그런 거 할 때 해리가 그때 영화 보면 셀리가 우리 그냥 헤어지고 친구로 남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자가 이쁜다면 어떻게 친구로 남을 수 있냐 했는데 10년 후인가 만났을 때 이제 해리도 남자 여자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 후에는 남자들이 특히 이제 광적인 사랑이 많고 물론 여자도 있죠. 우리가 많이 듣는 스토커의 사랑이 바로 이 매니아 사랑이에요. 광적인 사랑. 첫눈에 뿅 가면서 육체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나타나는 사랑. 그러니까 엄청난 질투가 있죠. 질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질투는 나를 파괴하는 타나토스적인 파괴적인 죽음에 대한 본능이에요. 이런 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매니아 사랑. 뭐 어렸을 때는 뭐 치기 어린 마음에 저도 좀 있었던 건 같은데 세월이 흘러가니 이런 사랑 참 덧없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사랑의 한 종류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과 스트로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과 친구 같은 우정적인 사랑이 합해졌을 때 바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 배려해주는 사랑. 그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초계와같이 뭐 바칠 수 있는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기독교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적인 특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과 뭐 문제로 헤어졌다. 뭐 예전에 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놓아준다. 뭐 그런 사랑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되어져도 좋고. 기억나실랑가요? 우리 뭐지 바다에 저기 빠져가지고 큰 배 영화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같은 데서 보면은 나중에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남자가 둘이는 올라가면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죠? 여자 주인공을 놔두고 자기는 그걸 놓고 깊은 바닷속으로 막 그렇게 사라져가죠. 표정이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 야, 과연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면 어쩔까요? 근데 여하튼 그들은 그때 처음 만나서 뿅 가는 에로스 사랑과 육체적인 그 배 안에 찌뿌 안에서 나누던 그 격렬한 섹스 씬이 있었잖아요. 그런 루더스 사랑과 뭔가 또 희생하는 듯한 아가페 사랑.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막 그거를 막 3D로 복원하고 뭐죠? 뭐 해가지고 새롭게 해갖고 다시 또 개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명작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영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아무튼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더스 사랑과 스트로게 사랑이 합쳐지니까 프레그마 사랑이라는 게 나타나요. 프레그마 사랑. 프라그마, 뭐 이빨에 끼는 프라그마가 아니고, 원래 어원은 그리스 말인 프라그마틱. 영어로는 프래그마티즘 할 때, 프래그마티컬, 실용적인,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런 실용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나타나더라.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열정적인 사람과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요모조모, 이 사람은 돈이 많은가? 이 사람은 뭔가 성격은 좋은가?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뭐 명은 짧은가?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걸 따져가면서 계산적으로 하는 사랑이죠.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연구 결과는 여자가 더 많이 한다. 왜? 남자는요 좀 더 열정적이고 뿅 가는 사랑을 하지만 여자는 약간 이모저모 따지는 조건적인 특성들을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조건이 없으면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건이 안 좋다라고 하면 남자는 3분의 2가 사랑이 있으면 하겠다. 3분의 2 정도가 60%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자들은 사랑은 있지만 조건이 현찮다면 안 한다. 3분의 1만 하겠다고 3분의 2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30%만 하겠다는 거고.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뭐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특성이 그렇게 조금 다른, 여자들이 조금 더 실용적인 걸 따지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은 여자들과의 관계가 있지만 결혼할 때 되면 또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동물의 왕국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수컷이 암컷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지가 찍었다지만 결국은 찍힌 거예요. 남자들 뭐 지가 뭐 대단히 잘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만나다가 당신이 그래도 괜찮다. 당신과 나는 결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연인 관계로 있는 거고 부부 관계로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의 종류, 유형, 또 사랑의 생화학적인 특성들을 좀 알아보니까 사랑이 조금은 단순해지는가요? 아니면 복잡해지는가요? 뭔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일단은 오늘은 사랑의 생화학과 사랑의 유형, 종류까지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조금 차이나는 남녀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최창호 박사의 심리 토크, 사랑의 심리학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케이.